자장가 연주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안녕하세요. 잠잘 때 듣는 편안한 자장가 연주와 재미있는 이야기. 감자공주와 함께 하시면서 꿀잠 주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할게요. 연호랑과 새오녀.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닷가. 옛날 신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연호랑과 새오녀라는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착하고 마음씨가 고와서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어요. 어느 날 아침 연호랑은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갔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군요. 바닷가에 잠시 나갔다 올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파도는 출렁이고 햇빛을 받아 황금가루를 뿌린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연호랑은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올라앉아 이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연호랑이 앉아있던 바위가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흔들흔들, 출렁출렁. 바위는 바다 위에서 흔들리더니 둥실둥실 떠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 바위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연호랑은 당황했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흘러가는 바위 위에 앉아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지요. 연호랑은 집에서 혼자 걱정하고 있을 새오녀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욱 슬퍼졌지요. 새오녀, 새오녀. 연호랑은 새오녀를 부르다 지쳐서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잠시 후 연호랑은 잠에서 깨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에 와 있었어요. 연호랑 주위를 빙 둘러서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연호랑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연호랑은 동해 바다를 건너 대화국에 도착한 거예요. 대화국은 지금의 일본 땅이지요. 대화국 사람들은 연호랑을 하늘에서 온 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연호랑을 받들며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지요. 연호랑은 워낙 마음씨가 착하고 지혜롭고 명석했기 때문에 대화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혼돈이 야사시 가다다네. 연호랑님은 어쩜 이리 자상하실까? 연호랑 사마의 지혜니와 가테르 히토가 나이노네. 연호랑님의 지혜는 따를 자가 없지. 연호랑 사마 사이코 만자이. 연호랑님 최고 만세. 연호랑은 대화국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대궐 같은 좋은 집에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새오녀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새오녀, 나는 언제 그대를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이오.
한편 새우녀는 연호랑이 바닷가에 산책을 하러 나갔던 날 아침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새우녀는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밥도 먹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녔지요. 바닷가를 헤매던 새우녀는 연호랑의 신발 한 짝을 발견했어요. 아, 이건 우리 서방님의 신발이잖아. 그렇다면... 새우녀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연호랑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엉엉 울며 슬퍼했어요. 울다 지쳐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새우녀는 넓적한 바위 위에 푹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새우녀가 엎드린 바위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바위도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한참을 떠내려갔어요. 그러다 대화국의 바닷가에 닿았지요. 정신을 잃은 새우녀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대화국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새우녀도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극진히 모셨어요. 가마에 태워 연호랑에게 데려갔지요. 새우녀를 마주한 연호랑은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아니, 새우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연호랑 여기 계셨군요.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새우녀, 잘 왔어요. 이제 절대로 헤어지지 맙시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대화국에 더 머물며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지혜로운 며느리. 아주 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지혜롭고 성실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갓 시집을 왔는데 밭일도 하고 삭바느질도 하며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늘 무뚝뚝하고 까다로웠어요. 아니, 저렇게 귀한 남의 집 딸을 데려와 따뜻이 대해주지도 않는다는구먼. 예쁜 며느리가 불쌍하다. 동네 사람들은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더니 며느리를 불러 말했어요. 며느라, 내일 아침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차려놓거라. 알겠느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어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라니 대체 무얼 말하는 걸까? 그날 밤 며느리는 부엌에 앉아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밥은 물기가 없고 죽은 물기가 많지.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이라면 촉촉하게 진밥을 지으면 되는 걸까? 이튿날 아침 며느리는 밥을 지을 때 평소보다 물을 넉넉히 넣어 밥과 죽의 중간 정도로 진밥을 지었어요.
따끈하고 부드러운 진밥을 아침상에 올렸지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늘은 괜찮구나. 며느리는 마음을 쓸어내렸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는 또다시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라,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숙여 대답했어요. 예, 아버님. 그날 오후 며느리는 잠시 쉬려고 대청마루에 앉았어요. 하늘이며 뜰, 대청마루의 마룻바닥과 처마까지 천천히 바라보며 피곤한 몸을 쉬었지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붕은 덮여 있지만 벽이 없는 마루는 집안도 집 밖도 아니구나.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다과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대청마루에 놓아두고 시아버지를 모셔왔어요. 아버님,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찾았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앉아 계신 대청마루가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답니다. 며칠 뒤 이번엔 더 어려운 말씀이 떨어졌어요. 며느라, 이번엔 오는 길도 없고 가는 길도 없는 곳에서 날 한번 만나보거라. 며느리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이튿날 해가 질 무렵 시아버지가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를 보았어요. 며느리는 길목이 아닌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그곳은 길이 없고 아무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넓은 들판 한가운데였어요. 그저 머물기 좋은 자리였지요. 시아버지는 멀리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참으로 지혜롭고 마음이 깊은 며느리로구나. 아버님, 세 번째 수수께끼의 답이 맞았습니까? 그럼 맞고 말고.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따뜻하고 살갑게 대할 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자기의 무뚝뚝하고 무심했던 행동을 사과했어요.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더욱 이해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렇게 이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오래 함께 살았답니다. 도깨비와 소금장수. 아주 먼 옛날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소금을 지고 다니며 장사하는 소금장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팔 것도 많으니 장사가 잘 되겠지? 소금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소금자루를 짊어지고 산길을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허리에 들어서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해졌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천둥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에이, 누구냐? 우리 도깨비 동굴 근처에 감히 발을 들이다니. 눈이 동그랗고 이빨이 뾰족한 도깨비가 훅 하고 나타났어요. 소금장수는 깜짝 놀라 두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소금을 지고 지나가던 장수일 뿐입니다. 나쁜 뜻은 없어요. 그래? 정말 나쁜 뜻이 없다면 시험을 하나 해보지. 이 안개숲을 지나서 무사히 나간다면 너를 그냥 보내주겠다. 소금장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개는 거치지 않고 자꾸만 더 짙어졌지요. 길은 미끄럽고 소금자루는 무겁기만 했어요. 이거 도깨비가 일부러 이런 장난을 친 게 분명해. 그때 소금장수는 슬쩍 바위 뒤에 도깨비가 웃으면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꾀를 냈지요. 아이고, 무거워. 이 소금 다 버려야겠구만. 소금장수는 일부러 소금을 조금씩 바닥에 흘리기 시작했어요. 도깨비가 깜짝 놀라 뛰어나왔어요. 야야야, 뭐 하는 거야? 애지중지 무겁게 지고 가던 걸 왜 버리는 거야? 이건 그냥 돌멩이에요. 맛이나 보세요. 도깨비는 호기심이 생겨 조심스럽게 하얀 가루를 찍어 맛을 보았어요. 오잉? 짜! 근데 맛있다. 이게 돌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음식이었구나. 도깨비는 소금 맛을 음미하더니 씩 웃으며 소금장수를 향해 말했어요. 이런 걸 짊어지고 다니다니 너 참 대단한 녀석이구나. 나랑 친구하자. 좋아요. 대신 나와 같이 길을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무서워할 거예요.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기로 약속한다면 친구가 되어드리죠. 소금장수가 도깨비와 친구가 되자마자 짙은 안개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도깨비는 짓궂은 장난을 하지 않았어요. 소금장수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등에 태워서 험한 길을 걷기도 했어요. 소금장수와 도깨비는 진짜 친구가 되었답니다.